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네, 민주당의 첫 번째 2020 대선 경선 토론회 이틀째 토론이 어제 열렸습니다. 어제 이틀째 토론에서는 첫날에 비해 후보들 간의 설전이 더욱 강력하게 벌어졌고 선두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아무래도 어제는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니 네. 샌더스 상원 의원이 단연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난타전 양상이었어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언론들도 어제 벌어졌던, 그러니까 이틀째 민주당 그 디베이트에 대해서는 대부분 격렬한 싸움이었다. 이제 이런 이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소셜리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소셜리즘적인, 그러니까 어느 후보도 소셜리즘을 얘기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주장이라든가 정책, 뭐 추구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그 속에서 굉장히 그 소셜리즘적인 느낌을 강하게 주는 그런 토론이었다. 네. 그러니까 첫날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좌클릭했다, 좌파적이고 진보적이다 하는 느낌을 줬다 그랬는데 이틀째 어제에서는 이제 소셜리즘을 떠올리게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 민주당이 굉장히 아무튼 그 진보적으로 좌측으로 좌파적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버니 샌더스 버몬트 연방상원의원, 카말라 해리스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의원, 피트 버티저지 인디애나주에 있는 사우스밴드시 시장, 크리스텐 질리브랜드 뉴욕 연방상원의원, 마이클 베넷 콜로라도 연방상원의원, 존 히켄루퍼 전 콜로라도 주지사, 에릭 스월웰 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 모리안 윌리엄슨 베스트셀러 작가, 그리고 앤드류 양 기업가 전 야후 CEO, 이렇게 10명이 나서서 토론을 했는데요. 역시 포커스는 버니 샌더스와 조 바이든 이 두 사람이 정중앙에 배치가 됐고요. 네. 역시 이 두 사람이 무언가 좀 이 토론의 가장 그 뭐랄까 가장 그 하이라이트라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그런 배치였고, 다른 후보들도 역시 이 두 후보를 집중 타겟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날 토론에서도 인상적인 장면이 사회자가 여기 있는 후보들 중에 국가가 그 주도하는 의료보험, 국가 의료보험 제도를 찬성하느냐 손 들어보라고 했을 네. 때 첫날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이 혼자 번쩍 들고, 그다음에 이 데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뒤따라 들고 2명만 들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10명이 다 들었습니다. 어제는 글쎄요, 첫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어제는 10명의 후보가 전부 다 손을 번쩍번쩍 들어가지고 어제는 민주당의 대세가 또 이 국가의료보험제도인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요. 그러면서 어제는 특히 이제 앞으로 다루겠지만 레이셜 이슈, 역시 그 인종 문제가 굉장히 핫하게 다뤄졌고, 이 소셜리즘 팔리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 이 소셜리즘과 관계되는 그런 쪽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이 민주당의 이번 2020 대선 경선에서의 하나의 특징이다. 그걸 뭐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어찌됐건 특징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조 바이든 네. 후보 옆에 네. 카말라 해리스 네. 연방상원의원이 서 있었단 말이죠. 아주 초반부터 맹공을 퍼부으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이제 카말라 해리스 후보가 어제 토론의 승자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제 참 수세에 몰렸어요. 조 바이든 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패자로 지금 저희한테 인식이 돼 있죠. 맞습니다. 네. 이 카멜라 해리스가 사실은 굉장히 기대를 받고 대선 출마를 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별로 눈에 안 띄었습니다. 네. 카멜라 해리스가 어떻게 보면 좀 묻혀가다시피 했어요. 조 바이든이 대세를 잃었고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진보적인 의원들이 좀 그 다음 주목을 받고, 또 피트 버티저지 같은 또 신예가 떠오르고, 그 와중에 카멜라 해리스는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토론회, 특히 첫 토론회가 이제 유권자들에게 첫인상을 심어주는 건데 첫 토론회에서 뭔가 좀 강수로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은 대표적인 후보가 이제 카멜라 해리스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역시 예상대로 아주 강공, 권투로 치면 나오자마자 이 원투 펀치에 원투 네. 펀치. 챔피언 의상들을 아주 마구 밀어붙이는, 펀치로 날리면서 밀어붙이는 인파이팅을 보여줬는데 그게 어찌됐건 어제는 성공을 좀 거둔 것 같습니다. 선두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굉장히 두들겨댔는데요. 사실 그 얼마 전부터 이슈가 됐었죠. 레이스 세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인종 분리주의. 과거 미국에서는 흑인과 백인, 그러니까 백인과 유색인종 간에
분리하자는 거. 이제 이런 정책, 세그레게이션이 굉장히 그 한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과거 얘기인데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50여 년을 정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정치 초창기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아주 젊은 시절에 이 레이셜 세그리게이션과 지금 연관된 그런 일이 이제 드러나면서 좀 논란을 겪고 있는데요. 본인이 세그리게이션을 뭐 지지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레이셜 세그리게이션, 그러니까 인종 분리주의 정책을 이끈 두 명의 연방 상원의원을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고평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그 칭찬하고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최근에 드러나면서 이게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어제 카멀라 해리스가 아주 매섭게 밀어붙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전제는 달았어요. I don't think you are racist. 그래서 나는 당신이 인종차별주의자라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렇게 인종 분리주의자들을 칭찬하고 과거에 뭐 지금이 아니라 예전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 이제 와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게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프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통령 당신이 과거에 버싱에 반대했다는 것은 명백한 팩트가 아니냐. 버싱이라는 것은 이 백인과 흑인들을 이 섞어서 학교 거죠. 보내는 거죠. 한 버스에 네, 섞어가지고 네. 백인들을 흑인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흑인들을 백인 다니는 학교에 보내는 걸 이제 버싱이라고 그러는데 이 버싱 정책을 반대한 것 팩트 아니냐? 그럼 이 버싱 정책을 반대하면서 세그리게이션 정책을 펴는 사람을 찬양했다고 한다면 그럼 이걸 다 묶어서 종합해서 보면 당신이 좀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흑백 통합 정책에 반대하고 당신은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집중 공격해서 그러면서 본인이 좀 흑인이니까 네. 캘리포니아에 과거 어린 흑인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어릴 때마다 그 버싱 정책에 의해서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호소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스스로 그런 차별을 겪으면서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게 굉장히 어찌됐건 이 감성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어떤 흡입력을 줬고요. 굉장히 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고 이 카멀라 해리스의 집중 공격을 받고 이 뭐라 그럴까요? 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답변에 답답했던 게 어차피 이런 정도 공격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됐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좀 효과적인 답변을 못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도 못했고 재치 있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피터 버티저지 같은 경우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총격 사건 나가지고 네. 논란이 있고 흑인 경찰국장을 교체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다는데 어제 피터 버티저지도 토론장에 나왔잖아요. 그 질문이 사회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잘 못해서 그랬습니다. 내가 솔직히 시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고 그 부분은 내가 시장으로서 제대로 못했다. 인정을 해버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말을 하건 간에 현실은 이미 문제가 있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건 덮어지지 않는데 피터 버티저지는 전략을 아예 솔직히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는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차라리 그렇게 뭐 인정을 하든지 근데 인정도 안 했고요. 솔직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재치 있게 넘어갔냐 그러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최악이었다는 얘기였고요. 카멀라 해리스가 계속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질문을 하니까 고개를 돌린다거나 고개를 좀 숙인다거나 뭔가 이렇게 좀 끄덕인다거나 이 좀 불안해 보이는 모습. 그 TV를 통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조 바이든 부통령이 좀 당황해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션을 취했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좀 뭐라고 그럴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실책이었다. 설사 본인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토론장에서는 당당하게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반박할 건 반박해야 되는데 잘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 카멀라 해리스 이런 맹공에 흔들리다 보니까 다른 질문, 다른 부분에서도 실수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서 네, 특파원이 예, 얘기했었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어제는 정말 최악의 모습이 아니었나. 누구나 다 예상을 했어요. 워낙에 지금 고공행진주의이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압도적 1위니까 토론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사실 토론이 별 이득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데 토론에서 더 높아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고전할 거란 예상은 누구나 했지만 어제같이 그렇게 엉망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는 좀 생각을 못해서 굉장히 좀 타격이 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제는 좀 나이가 든
그런 좀 고려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슬리피 조 같았어요. 네, 그런 좀 느낌도 있었고 그래서 어제는 카멜라 해리스가 굉장히 예리한 근데 오늘 아침에도 지금 카멜라 해리스 현재 그 의원에 대한 뒷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참모진의 준비가 굉장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 해리스 상원 의원이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대해서 이제 자신의 어린 시절 네.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마자 SNS에 그 어린 시절 버스에 타 있는 사진, 그렇죠. 사진까지 네. 올라왔어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이 보냈던 공문 네. 이런 것들을 SNS에 쫙쫙쫙 올려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해리스 의원의 그 이 발언이 더 진실성이 있게 보이게 만들었고 네. 더 확실하게 만들어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만한 그러한 그 후보들의 그 이 모습이 보이긴 보였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후보들을 놓고 보면 분명히 카멜라 해리스가 가장 돋보였고 존재감이 좀 없다시피 했는데 어제 토론 전까지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카멜라 해리스 개인으로 볼 땐 분명한 승리였고요. 대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보자면 과연 어제 토론이 승리였냐. 이 MSNBC의 간판 프로그램이죠. 모닝조. 매일 아침마다 진행되는 뉴스쇼입니다. 여기 진행자가 조 스카보로입니다. 이 사람의 퍼스트 네임 조를 따서 이제 모닝조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한 반트럼프주의자고요. 보면 항상 뉴스할 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데 그럼요. 굉장히 그 친민주당적인 그런 이제 요즘 뉴스 성향 보이는데 오늘은 아침에 이 사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그 두 번째 디베이트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굉장히 비판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최악이었다. 디제스터라고 표현했어요. 디제스터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자신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 중간에 차라리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면 채널을 돌리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악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무질서와 혼란. 굉장히 토론 자체가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웠다. 그러니까 어제 토론 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후보들 간의 말싸움이 심했고 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10명이 되다 보니까 계속 이 대답할 때 질문 들어가고 질문할 때 대답 나오고 계속 말꼬리가 연결되고 그러니까 누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 같은 서로 싸우는 건 알겠는데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무질서와 혼란 그리고 소셜리즘이 반복됐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나 소셜리즘적으로 좀 치우친다는 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래서 어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이었다. 저래가지고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민주당 후보들이 이렇게 10명, 20명 이상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많은 민주당 후보들의 공통된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만큼은 막아야 되겠다. 그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목적하에 지금 다 나와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와 전쟁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전쟁 참호 속에서 자기들끼리 먼저 총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품격을 지키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좀 심하고 좀 이 대선 디베이트의 어떤 품격이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특히 대부분의 언론들이 카멜라 해리스가 잘했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도 의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하는 건 과거 얘기다. 과거 미국의 그것도 뭐 5년 전 얘기도 아니고 좀 몇십 년 전 얘기고 물론 지금도 인종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거의 인종 분리주의 이런 얘기를 지금 2019년 대선 토론에서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되겠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더군다나 지금 버싱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흑인을 백인 학교에 보내고 백인을 흑인 학교에 보내는데 요즘 누가 그렇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유권자들 대부분이 좋은 학교 좋은 학군 보내려고 하지 않냐. 지금 이런 식으로 흑인 백인 섞고 뭐 라티노 섞고 하는 거 현실에서는 안 벌어지지 않느냐. 사실 우리 한인들도 여긴 공감할 거예요. 한인들도 학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흑인들 다니는 학교, 라티노 다니는 학교 안 다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도 세그레게이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러면 유권자들이 이걸 볼 때 과연 통쾌하다? 그래 조 바이든은 잘못했고 카멜라 해리스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겠는가? 자기들이 세그레게이션 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현실에서는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세그리게이션 성격이 강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식의 이런 거는 굉장히 역효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의료보험제도 어제는 10명이 다 손을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그 의미는 프라이빗 헬스 인슈런스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국가의료보험제도에 대해서 상당수 미국인들이 동의하고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 개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지금 개인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는 자기가 주치의를 정할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플랜을 선택할 수 있는데 국가주의로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 국가의료보험제도가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는 알지만 미국에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그런 의미. 그래서 국가의료보험제도로 이렇게 모든 후보들이 손을 번쩍 들고 간다는 거는 유권자들에겐 굉장한 좀 불안감,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거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들도 다 의료보험 혜택 받게 하겠다. 과연 그런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과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불법 체류자,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부터 챙기고 있다. 미국 사람을 챙기는 게 아니라 불법 체류자 챙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냐. 당장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트위터 올라온 거 보면 민주당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unlimited 헬스 인슈런스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메리칸 시티즌부터 좀 챙겨주면 안 되겠냐? 왜 그렇게 불법 체류자들을 챙겨주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런 내용이 올라오는데 사실은 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공감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 면이 그런 걸 보면 이 굉장히 반트럼프적이고 민주당을 위하는 입장에는 이런 사람이 볼 때는 어제 토론이 정말 최악이었다. 이게 보기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새로운 스타로 부상한 것 같고 시원하게 뭔가 좀 분위기를 잡은 것 같지만 내용을 놓고 보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얘기는 그러나 다행인 건 지금이 대통령 선거 하는 날이 아니라 이제 2019년 6월이고 아직도 네. 1년 5개월이 남았으니까 시간이 있고. 있으니까 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좀 이런 식이라면 좀 힘들겠다. 민주당이 이렇게 소셜리즘을 강조하면 과연 이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길 수 있겠는가. 근데 참 인상적인 오늘 그 모닝조 그 네. 진행자의 네. 좀 더더구나 MSNBC가 그런 얘기를 예, 하니까 그런 시각을 더, 해서 예, 네, 더 부각이 되네요.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 민주당의 TV 토론이 굉장히 어찌됐건 그 많은 관심을 얻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본격화되겠지만 글쎄 이런 이제 이 피드백이 오니까 근데 그 첫 번째 토론도 시청률이 꽤 꽤 좋았어요. 좋은 걸로 예.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는 더 좋았겠죠. 더 이제 예, 오늘 뭐 그렇습니다. 이따가 예.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문제는 시청률이 그만큼 좋다는 건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한 이런 문제점들도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토론에서는 얼마나 또 민주당 후보들이 그런 부분을 보완할런지. 아무튼 일단 흥행 면에서는 네. 예, 이제 성공적인 토론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